서양 농법을 적용해 농사를 짓는 일은 농서 편찬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세종대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둔전에서 벼농사를 시범 경작했어요. 교수님, 둔전이 무슨 뜻인가요? 둔전은 국가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경작하는 땅입니다. 이런 시범 경작은 새 작물이나 새 농법을 국가가 나서서 시험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의 위험 부담을 국가가 감당하여 생산력 증진과 민생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고종대에도 시범 농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범 농장 설립 과정을 살펴볼까요? 견미사절단 일행은 미국의 광대한 농장에서 기계 경작과 거대한 생산물 보관시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축과 낙농도 보았죠. 특히 최경석은 서양 농기구에 주목했습니다. 조작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온실과 목장, 가축 사료용 목초 저장을 위한 사일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면과 목화씨에도 주목했습니다. 보스턴 박람회에서 옥수수를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농작물과 가축도 보았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절단 일행은 농모성에서 농작물 종자들을 얻었습니다. 또 전권 대신 민영잉은 미 국무장관에게 기술자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농기구도 보내달라고 했죠. 그만큼 미국 농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수용을 위해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최경석은 농장 시찰 경험을 조선에서 살리길 원했습니다. 최경석은 귀국해 고종에게 새 농법을 시험할 모범 농장 설치를 건의했지요. 이에 고종은 한성 인근의 광대한 토지를 모범 농장 부지로 주었습니다. 1884년 초부터 최경석은 농무 목축 시험장을 운영하며 벼 베는 기계 등 농기구 18종을 미국에서 수입해 이용했습니다. 또 목화, 꽈리, 담배 같은 상업용 작물 및 채소 종자, 벽시 13여 종, 맹류 2종, 콩 39종 등 새로운 종자 300여 종도 함께 수입했지요. 또 축산업도 모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종마 한두와 암말 2필, 조랑말 수컷 2필과 암컷 1필, 돼지 8마리를 들여왔어요. 여기에 낙농을 염두에 두고 젖소, 암수 2마리도 수입했지요. 동물들이 먹을 사료 생산을 위한 식물도 함께 들여왔습니다. 최경석은 시험장에서 이 종자들의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듬해에는 344종의 종자와 재배법을 전국 지방에 나누었지요. 하지만 1886년 봄 시험장은 최경석의 급사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시험장을 농무사로 이관하면서 명칭도 농목국으로 바꾸어 새롭게 정비하려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장의 운영 재개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농업기사를 구했고 1887년 9월에야 영국인 제프리가 고용되었습니다. 농업학교도 설치하려 했지만 그 역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888년 7월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의 의욕은 적지 않게 꺾였고 이렇게 농업학교 설립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축산 종목은 지지부진하던 시범농장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1898년 프랑스인 기사 쇼트를 초빙해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신촌에 시범 목장을 마련하면서 젖소와 돼지 등을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쇼트의 월급 체불로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종목장은 산유량이 많은 젖소 20여 도가 사육되는 등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면양도 적지 않게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02년 발생한 우역과 돈역으로 가축들이 모두 죽고 말았지요. 이 사건으로 1902년 8월 쇼트는 휘촉되었습니다.
정부 조직을 남겨 종목 사업 지속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그나마 1907년 농상공부 권업모범장이 개장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일본 파견 사절단 가운데엔 잠업에 주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개혁 재원을 생사 수출로 확보하고 있음을 본 것이지요. 일본의 생산은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선 정부도 비단산업 진흥을 모색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잠업은 농업과 더불어 국가의 대본으로 일찍이 생계의 근원으로 삼아 보호 육성하겠다고 밝혔지요. 1884년 조선 정부는 선진 잠상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잠상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술 도입을 위해 청나라의 잠상 기술자를 고용하고 새 품종의 뽕나무와 누에를 수입했습니다. 이때 수입한 뽕나무만 100만 그루가 넘었죠. 또 정부기관인 잠상국은 잠상규칙도 제정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뽕나무 재배를 위한 개간과 파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실제 효과와 잘못된 점을 파악해 매 계절 보고해야 했지요. 이는 수령이 인사국과에 반영되었지요. 1884년 주사 김사철은 중국에서 누에칙이 뽕나무 재배와 관련된 책들을 모아 이우규에게 주어 책을 저술하겠습니다. 이우규는 잠상 처류를 편찬했으며 이 책은 1886년에 잠상지묘라는 제목으로 국문으로도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상차려 마지막에 소개된 잠상규칙은 한성순보의 부록으로 첨부되었지요. 누에는 병충해에 약했기에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깨끗한 누에방과 연한 뽕잎 이 두 가지가 누에 기르기에 필수였어요. 그래서인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1887년에 잠상공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제국기에 다시 전개되었습니다. 국내부 산하의 내장사 직조소에서는 누에와 뽕나무의 새 품종 도입을 기초로 하는 근대식 견직 기술을 도입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견직물 생산에는 이르지 못했지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 전통의 통신수단과 전신사업의 향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